시간은 다 됐는데 나온이가 튕긴 것 같은데. 자, 나온이가 들어왔네요. 네. 자, 일단 시간은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자,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나요? 자, 혹시 이거 뭐 나왔다는 친구 한번 자유롭게 한번 채팅창에 써주실래요? 이 정답 얼마일까요? 이거 6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누구였더라? 누군가 질문이 나온 적 있는 문제야. 근데 그 당시에도 약간 요런 식으로 세팅이 나왔던 기억이 나. 약간 요런 식으로. 자, 어쨌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의 유형인데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이제 이 문제의 도입부는 뭐야? 여러분들은 이거든 혹은 이거든, 일단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근데 보통은 이제 요런 조건은 마지막에 로피탈 쓴 다음에 계산을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여기 오른쪽 분자에 있는 여기서부터 한번 저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이 나오면 항상 도입부가 뭐였냐면요. 다들 아시죠? 미분계수의 뜻. 자, 미분계수의 뜻. 자, 그 중에서도 무슨 버전? 자, H 버전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아닌데요. 숫자가 아니어도 똑같이 H 버전의 뜻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숫자 하듯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H 버전의 뜻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여기 있는 요 식을 요렇게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자, 한번 쪼개볼까요?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fx 곱하기 fh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자, 이 극한은요 h가 주인공이거든. 고로 여기 있는 fx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안에서만큼은 숫자처럼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수학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fx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x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미트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빼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나온다?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 마무리는 로피탈을 쓰는 건데, 사실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로피탈을 쓰려면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데 분자는 지금 0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0일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0이에요. 결론적으로 왜 0이 되냐면, 이거를 보이려면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써야 됩니다. 이 식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된다고 했으니까 x, y에다가 0을 대입해도 상관없거든요. 한번 x, y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숨어있는 조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f0이 얼마다? f0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0분의 0꼴이 되고, 그 마무리는 로피탈 이용해서 로피탈 써볼까요? 자, 1분의 3f'0 이랑 같다는 거야. 근데 3f'0은요 f'0이 2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6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저희는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fx 곱하기 6이 나왔다라는 거야. 여기서 양쪽 식에다가 fx를 나누시면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할 수가 있다. 혹시 이런 문제 풀어봤던 기억 안 나시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뒤에가 f'x가 아니었고 뭐 f'5였나, 아무튼 뭐 숫자 하나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뭐 x라던가 숫자던가 아무거나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H 버전의 뜻, 그 다음에 마무리는 로피탈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정리 끝난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326번 문제. 3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24번은 요렇게 한번 해본 적 있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만난다면 그때는 꼭 맞추세요. 아시겠죠? 의외로 따라갈 만한 문제야. 의외로. 자, 326번입니다. 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이번에 좀 2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좀 많이 이런 거 해봤잖아. 뭐 식도 나와 있고 그래프도 나와 있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번 페이지에 B 플러스 준비한 문제는 이 두 개가 답니다. 사실은요. 나머지는 그냥 앞에 문제랑 많이 겹치기도 하고. 사실 이거 두 개 다 하는 이유가 그렇게 어렵다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좀 어려운 문제는 RPM이 있더라고요. 라이트세는 그냥 할 만합니다. 자, 2분 20초. 자, 2분 20초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 문제 옳은 것만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자, 이번에도 누군가 특정하지 않고 자, 한번 자유롭게 자, 몇 번 나오셨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자, 옳은 거. 2번. 2번. 자, 한번 그러면 같이 볼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얘는요, 자, 뭐, 그러니까 이 정도야. 뭐, 이게 모의고사 교육청 문제래요. 모의고사 문제. 자, 일단 읽어보시면, 이번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 식도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프도 나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뭐, 둘 다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뭐,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프를 보고도 뭔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 자, 주어진 함수 f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그래프가 조금 더 편하죠. 자, 왜 우리가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알고 있잖아. 자, 0으로 올라가 보시면 요 라인이 0인데요. 결론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불연속이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되고요. 뾰족해도 미분이 안 되는데 이번 기억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니은으로 가볼까요?
자, 니은. 자, 니은은 저희한테 뭘 요구하냐면 f 프라임 x. 즉 이제 미분이 된 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위에 지금 주어진 게 원래 함수의 식이니까 자, 바로 밑에다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저 친구의 도함수의 식도 제가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도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 보시면요, 이 문제가 조금 어이없는 문제가 됩니다. 즉 약간 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라는 거지. 자, 위의 식은 이 식이 나오고요, 밑에 식도 미분을 하시면 보이세요? 이게 위아래 식이 똑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위의 식도 2차 함수, 밑에 식도 2차 함수.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식이 똑같은 바람에 어차피 숫자는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뒤에 범위는 아직은 저희가 이런 경계점, 특히 이런 경계점은 아직은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점은 따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말한 적 있잖아.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요, 식이 똑같죠? 다를 리가 없잖아. 위아래다가 0을 넣어봐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 게 그냥 도함수가 이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에서 다 미분도 되고요. 저 경계점을 체크해봐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고로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니은도 쉽게 풀겠는데 여기다가 리미트 x가 0, 즉 x에다가 0 대입하시면요, 이거 나오겠죠. 니은은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그럼 혹시 이거 디귿 나오나? 혹시 이 디귿 올바르게 풀면 정답 뭐라고 써야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이것도 말할 수 있을까? 이거 디귿을요, 제대로 풀면 정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오, 이제 정확히 이해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디귿은요, 일종의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을 하실 때는요, 특히 처음 들어가는 이 친구의 방향이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다가 뭐를, 오른쪽에다가 도함수의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2차 함수니까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 f'(x), 즉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y 값이 0이 나와. 즉 요점인데, 자, 이걸로 가는 방향이 있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자, 오른쪽 길로 마이너스를 가시면요, 원래라면 정답을 0이라고 쓰실 건데 이 0으로 가는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즉 0으로 가긴 가는데 0 밑에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0 밑에서, 즉 0 마이너스라고 쓰고 그 다음 친구한테 토스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함수에서는 뭐다? 0 마이너스, 즉 여러분들이 0 왼쪽 길로 간 요 결과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정답이 0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정답이 0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플러스였기 때문에 0으로 가는 방향까지 고려한다면 0 마이너스가 되고 이 0 마이너스를 fx에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총평하자면 생각보다 도함수가 조금 쉬운 바람에, 근데 뭐 저렇게 안 나왔어도 이렇게 풀면 되긴 해. 그래서 어쨌든 약간 쉬운 바람에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다.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저냥 평이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RPM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라이트 생 쭉 보고 RPM 가겠습니다. 쉬운 거 먼저 하자고. 쉬운 거 먼저. 자, 뒤로 쭉 넘겨봐. 자, 뒤로 쭉 넘기시면요, 페이지 역시나 59쪽부터 유형 리뷰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문제 몇 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역시나 61쪽까지 가서 B 플러스 문제. 자, 61쪽에 있는 B 플러스 문제를 몇 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1쪽의 첫 번째 B 플러스 문제는 418번입니다. 자, 418번 문제. 이것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능 기출 도전 2개나 붙어 있길래 뭐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맛 좀 볼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볼 시간 2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끈하게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은 남은 시간 이렇게 쭉 도와드리고 끝낼까 해요. 원래는 좀 빨리 해서 시험을 볼까 했는데 그냥 아니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저희가 조만간에 교사형 문제 다시 풀어볼 거니까 그때 뭐 시험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든 그때 가서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마 이제 세 번째죠. 방학 때 했고 이번에 또 했고 특강까지 치면 뭐 한 4번째 하는 중이고 학교까지 지금 5번째인데 이제는 제가 이런 기본적인 짜잘한 문제는 안 풀 겁니다. 그냥 웬만하면 숙제로 넘겨드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는 식으로 하고, 어쩌면 제가 지금 계획은 약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시험법인 만큼 테스트를 볼까 싶기도 해요. 저희 뭐 작년도 재작년도 기출도 풀어봐야 되고 할 거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흰 종이 딱 드리면서 기억나시죠? 다 써봐 시킬 겁니다. 다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저는 쓸 수 있어요. 저는 누가 저도 물어보면 깔끔하게 설명 가능해. 극한부터 연속, 미분, 활용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학 2가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극한이랑 연속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 이제 와서 보면 그러니까 걔가 걔야. 그리고 미분의 뜻 극한으로 정의하는데 거기는 도함수가 있으니까 도함수랑 로피탈만 잘 쓰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용 몇 개 안 들어가죠 시험 범위에. 또 조금만 하다가 머리 쥐날 좀 쉴 거니까 조금만 참여를 잘해주고. 아유, 날씨 선선하게 좋네. 공부하기 좋다 딱. 자, 2분 20초 드렸거든요.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자, 이번에도 한번 자유롭게 채팅창 이용해서 한번 정답을 솔직하게 숨길 것도 없고 틀리면 어때요? 혹시 나온 친구? 오호. 지우? 자, 97. 자,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럼 제가 한번 따라가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푸신 거랑 저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 어떤 시간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위에 읽어보시면 F랑 G가 많고 많은 것 중에 다항함수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요. 1학기 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다항함수 안에도 꽤 많은 조건이 들어있어. 즉 기본적으로 F랑 G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가끔은 식을 만들기도 해. 그리고 가끔은 이게 차수가 안 나와 있지만 차수가 추리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일단은 다항함수다 라는 조건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어서 가조건에 보시면 어떤 요런 식의 조건이 나옵니다. 먼저 가식 보시면요. gx는 x의 3제곱 곱하기 fx 빼기 7 이라고 해서 일단은 뭔가 gx랑 fx랑 관계가 생겼네요. 그쵸? 관계가 하나 생겼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포인트는 바로 밑에 내려가서 요런 식입니다.
자, 이 식을 저희가 한번 이용을 해 봐야 되는데 다들 이제는 사실 아시잖아요. 다들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 식에는 항상식이 몇 개 들어있다고요? 항상식이 2개 들어있다고요. 그쵸? 그냥 그거 하시면 이 문제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식 2개. 첫 번째 식은 뭐죠? 항상 첫 번째 식은 0분의 0꼴에 생깁니다. 즉 이번 문제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0이란 말은 분자도 x에다가 2를 넣어도 0이 돼야 돼. 즉 이 식을 이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건 한 개를 주겠다고요. 즉 F랑 G랑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그렇듯 원래는 출제의 의도가 있는 부분이 두 번째인데 우리한테는 출제의 의도를 파기하는 로피탈이 있습니다. 자, 한번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을 써보시면요. 분모 미분분의 분자 미분 F'X 빼기 G'X 그리고 로피탈의 장점 대입이 가능해집니다. 대입이 가능해지고 이게 얼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 2랑 만나서 식 2개. 이거 여러분 국룰이거든, 국룰. 이렇게 식 2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 2개를 뽑고 나니까 가에 있는 저식이 다르게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식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식에다가 뭐 해보고 싶냐면 갑자기 x에다가 2를 넣어보고 싶네. 왜? 여기에 있는 요 첫 번째 조건을 쓰려면 F랑 G랑 같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이제 가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넣어 봐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게 G에 관한 거니까 F를 없애고 G2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항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뭐를 구할 수 있다? G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 해보시면 G2가 얼마다? 1이다. 자, 시간계를 받아오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G 프라임, F 프라임, 자, 미분을 한번 해야 돼. 즉, 지금부터 뭐 하자? 이 가식을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양쪽 식을.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유는 다 그거야. 위에 있는 걸 쓰려면 대입을 해야 되고 미분을 해야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 미분하실 때 일종의 곱세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3x제곱 곱하기 오른쪽 그대로 더하기 왼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오른쪽 미분. 그리고 7은 미분하면 0 되니까 미분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x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G'2는요 12F2 플러스 8F'2가 됩니다. 여기에서 방금 왼쪽에서 F2를 구해놨습니다. 얘가 곧 F2랑 같다고 했잖아. 고로 F2 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자리에는 뭐 할 거냐면 위에 있는 요 식을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F'2가 얼마다? 같은 말이 G'2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G'2 더하기 2 라고 식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다? G'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친구는 철저하게 계산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헷갈리지 않으시면서 내가 해야 될 목적지까지 명확하게 갈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야. 사실 그것만 할 줄 알면 제가 하는 말 중에 따라가는 문제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쁘게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G'2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G2랑 오른쪽에 있는 G'2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GX 위에 있는 점에서의 뭐를 구해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위의 점이 나와 있는데 자, 밑에서 G2를 구해왔습니다. 즉 위의 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점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G'2 미분계수에다가 도함수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방금 구해왔단 말이야. 즉 기울기 알고 점 알면 식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A, B가 그러면 마이너스 4, B가 9가 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수능 문제고 이 문제는 약간 뭔지 아세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포인트가 좀 달라. 시간을 끄는 문제야 너네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그냥 따라가는 건데 너네가 시험 당일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 이번에 이런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사실 나 조건 보자마자 바로 식 두 개 뽑고 그 다음에 식 두 개 뽑자마자 대입하고 가족권 미분해서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는 순간 이런 거 못 푸는 거야. 혹은 이런 걸 풀어도 여러분들은 피투성이 시간이 없어 이제. 하나 풀었는데 막 10분씩 지나. 그러니까 저도 물론 시간이 좀 걸렸지만 혼자서 푼다면 더 빨리 풀겠지.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안 하죠. 이런 거 보자마자 사실은 사이즈가 나와. 대충 보면 이제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될 것 같다는 거지. 이론상으로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초 후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수능 문제. 근데 이런 거는 소위 정말 그 해의 문제, 올해의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중상? 중상? 딱 중상? 아까 오늘 질문 나왔던 그런 정도의 중상 문제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시간을 더 드렸다면 풀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2분 20초면 절대 작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에 풀 수 있게끔 만드세요. 몸 상태를. 아시겠죠? 이번 숙제 하시면서 그 정도 안에 풀 수 있게끔 몸 상태를 만드세요. 알겠지?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위에 올라가서 419번 문제. 자, 41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419번 문제입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나은이가 질문했던 그 넓이의 최소값 문제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힌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걸 영악하게 이해한 친구라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다. 자, 419번 문제 풀어볼 시간 2분 20초. 그러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왜 20초야? 30초 드릴게요. 풀어봐. 이거는 참고로 RPM이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번에 맞추면 제일 좋고요. 틀린 친구도 꼭 RPM에서 맞추세요. 미리 말하자면 여기 페이지에 417번 빼고 다 풀 겁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욕심나는 친구는 정답만 쓰지 말고 다시 풀어보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 2분 30초 한번 드려봤는데, 자, 혹시 이 문제 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자, 이번엔 한번 자유롭게 한번 물어볼까? 자, 혹시 뭐 정답이 전 나왔는데요. 몇 번일까요? 아, 이번엔 아무도 없어. 자,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잘 읽고, 얘가 아까 그 다시 말하지만 나온이가 질문했던 그 문제랑 약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0부터 2까지 여기 사이에서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양옆에는 없습니다. 요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어쨌든 요렇게 생긴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A를 구할 겁니다. 자, A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곡선에 이제 요런 직선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저 곡선의 교점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점이 두 개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자,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자. 까지 끊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뭐 옛날부터 참 많이 하는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 이 교점을 내가 실제로 구할 수 있을까? 물론 문제에 따라서 교점을 안 구하고 푸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항상 머릿속에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교점은요, 매번 말하지만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을 하면 교점을 준다라고 멀리 가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학기 때도 많이 해봤었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저는 정말로 A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할 식은요, 처음에 주어진, 자, 잠깐만요. 자, 처음에 주어진 이 식과, 처음에 주어진 이 식과,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두 식을 연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연립을 해볼 건데요. 자, 둘 다 y는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원점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쪽을 x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왜 요 x가 이제 뭐냐면 실제로 뭐 요 x가 0이 될 때 x니까 쟤를 나눠줘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구할 거는 a를 구할 거기 때문에. 즉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이제 이제 요식을 완성해 볼 건데, 요렇게 해서 잠깐만요. 민정아, 지금 수업 시간 아닌데. 민정아, 오늘 그 수업 우리 원래 그 저녁에 맞지? 그때 들어올래? 아, 오케이, 좀 이따 봐, 저녁에.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되고, 자, 예를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우신 것처럼 뿔마루트, 어쩜 뿔마루트 해서 이제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와. 그럼 여기서 뭐가 맞죠? 자, 뭐가 맞을까 골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위에 A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요 힌트를 한번 이해를 하셨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A는요. 왜 그러냐면 if A가 만약에,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거든요. 이게 만약에 A가 된다면 어디서 모순이 생기냐면,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보다 크죠. 근데 지금 2가 여기 있단 말이야. 즉 기본적으로 A라는 점의 X값은 2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이 문제는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다? 이 A라는 점의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까지 끊고 A라는 점을 실제로 구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Y 값도 구할 수 있긴 해. 왜? 요 식을 이용하신다면 X랑 Y랑 똑같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밑에 좀 지워도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연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X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뭔데요? 자,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점 P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점 P는요, 어디부터 어디 사이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점과 점 A 사이를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점입니다. 자, 움직이는 점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뭐를 알려주냐면, 여기 이제 움직이다 보면 역시나 또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질 때, 자, 아까 전에 그 나원이 질문은 가장 작은 문제였습니다. 최소값. 근데 최소든 최대든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럼 자, 가장 커지려면 이 점피가 언제 있을까? 자, 먼저 이미지부터 찍자면 여기 가장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커지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요 직선과 평행한 이 친구랑 평행한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존재한다라는 거야. 즉 이때가 뭐냐면 가장 최대가 될 때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이 최대가 될 때의 x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x값이 얼마래요?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신 대로 한번 가봐야겠죠. 자, 배운 대로 간다는 게 뭐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기울기를 알고 있는 접선 문제라고요. 즉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하려고 노력해 볼 건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점은 위의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를 뭘로? f 프라임 2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점은 딱히 필요가 없네요. 구해는 놨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어쩌면 따라가는 거야. 교점도 구할만 하면 구하는 건데 이번 문제는 다시 보니까 굳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식을 완성해서 이 문제를 푸시는 문제예요. 자, 여기 있는 fx를 뭐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시든 이제 미분하신 다음에 이걸로 식을 만드시면 뭐를 구할 수 있다?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생각보다 다시 보니까 그 풀이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저기 있는 점 A가 굳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어.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근데 자, 이 문제를 바꾸면요, 저 점 A도 필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최대가 되는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저 밑변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면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고, 역시나 상황을 이해했다면 P가 움직일 건데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언제지? 그럼 가장 멀 때니까 가장 멀 때 점을 찍으시고, 저 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제 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어주면 그때의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가장 최대일 때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x값을 주는 바람에 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왜? 기울기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 평행 1. 근데 식 나와있고 x를 주면 위의 점을 준 거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서 a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RPM에 똑같이 나와있고, 여기서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한번 RPM은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밑에 있는 420번 문제, 밑에 있는 4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얘는 그냥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오버한 거야. 근데 오버했지만 이런 것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교점 구할 수도 있어야죠. 네. 굳이 필요가 없네요. 그럼 이게 좀 생각보다 쉬운 문제네. 생각보다. 자, 420번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이 아예 감을 못 잡을 수 있거든. 힌트.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읽어보시면 여기 지금 두 점에서 접한다라고 써 있잖아. 뭐 이런 느낌도 접하는 느낌 맞으니까 접하는 거 맞거든. 자, 힌트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 수 있나요? 우리가 위에 점을 뭐라고 두는 거 배웠잖아. 자, 이거라고 하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줘. 여기서 이 2차 함수에 실제로 접하는 접선 구할 수 있죠. 다시 요거랑 이게 접선 관련 상식인데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랑 혹시 여기가 90도인 거 아세요? 힌트입니다. 얘는 왜냐면 너무 안 도와드리면 아예 감을 못 잡을까봐 저 점을 뭐라고 두는 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왜 일단 너무 안 나와 있잖아. 너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해도 일단 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접선 한계랑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 그은 거랑 90도거든요. 이건 약간 수학 상식인데 이걸 이용하시면 t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럼 t값 구할 수 있으면 반지름 구할 수 있고 반지름 구할 수 있으면 둘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1분만 더 드려볼게요. 사실 이미 설명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뭐다? 이거를 여러분 혼자 떠올려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 문제 안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라는 듯한. 자, 혹시 이 문제의 정답을 먼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 혹시 둘레 길이 이거 나온 친구 있나요? 자, 루트 7파이 혹시 나온 친구?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자, 루트 7파이가 일단은 정답이에요. 자, 루트 7파이 아무도 없어요? 좀 어렵죠? 자, 얘 한번 그러면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따라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예 못 떠올리진 않는데 일단은 왜냐면 자,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요 두 점에서 지금 접한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자,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마지막에 묻는 것부터 힌트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봐봐. 이런 거 따라가는 거야.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공식을 하나 배웁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2파이 r입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내는 반지름이 필요해. 반지름이. 즉 이제 이 그림에다가 당연히 반지름을 좀 표시를 하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반지름을. 혹은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당연히 지금 상황을 이해했으면 이 반지름을 표시한다고 해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거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이 문제가 따라할 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뭘 배우는 중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파란 색깔 점 일종의 위의 점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점을 지나는 뭐 당연히 요런 접선을 떠올리는 게 어쩌면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황에서 여기가 90도라는 거는 지금 배우는 건 아니고요. 뭐 옛날에 중학생 때부터 배웠던 내용 중 하나야. 한 가지 상식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이렇게 접점에다 선을 그으면 여기가 90도라는 거 지금 중3애들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90도라는 거지. 그럼 자 이제 우리가 할 게 살짝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다? 아까 힌트를 드린 대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초록 색깔을 건드리려고 해도 이 보라 색깔을 건드리려고 해도 여기 위에 있는 점 한 개를 뭐라고 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각각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자, 위에 점이니까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기울기를 줍니다. 다시 여기 있는 초록 색깔의 기울기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으로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직이라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걸로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tt 약분이 되고요. 양쪽에 2 나누시면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반대편으로 이항 하시면 t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t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왜? 접점이 지금 두 개 있잖아. 양옆에.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반지름 구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저는요 여기 1, 4분면에 있는 요 t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t가 양수일 때겠죠. 자, 2분의 루트 6, 여기다가 t 값 대입하시면요. 자, 얼마 나온다? 2 빼기 4분의 6이 되고 요게 2분의 3이니까 빼보시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반지름을 구해야 돼. 반지름을. 즉 요 0,0에서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2파이r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자, 루트 7파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맞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려운 게 맞는데 이런 것도 따라갈 수 있길 바란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번 1학기 때를 돌이켜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또 나올 거야. 이게 이제 안 하고라고 뭐 쉽게 나오고 이거는 다 옛날 얘기야. 한 4년 전.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저기 뭐 동탄에 있는 다른 학교랑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뭐 난이도는 비슷한 것 같아. 특히 이런 것들도 이제 남은 기간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420번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할만해요, 얘도. 그냥 저런 상태임을 기억해서 위에 점을 뭐라고 두고 기울기 두 개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로 해서 t값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반지름까지 구해서 정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길 읽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시겠죠? 자, 확인 끝난 친구는 밑에 있는 421번까지 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421번 문제 풀어볼 시간 2분 20초 드리겠습니다. 힌트는요 좀 쉽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자, 이 문제 풀고 10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은 RPM에 있는 고난도 문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근데 여기도 지금 쉽진 않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드릴 때 고민을 좀 해봐봐. 그냥 넋 놓고 있지 말고. 아이, 몰라. 쌤이 해주겠지.
얘는 좀 쉽게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셨나? 아요? 자, 이 문제 한번 그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 문제 뭐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뭐, 저는 뭐 나왔는데요. 그런 친구 있어? 자, 좋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에 일단은 fx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수 세타란 게 있는데 여기 사이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 보시면 요 조건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되겠죠? 이 조건을 이용할 거고 마지막에 묻는 건 뭐다? 요거. 자, 마지막에 묻는 거는 이제 요거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이 H인데 여기는 세타니까 아마도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다? 이 세타를 뭘로? 어떤 H에 관한 식으로 바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는 양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방금 힌트로 뭐라고 했냐면 좀 쉽게 생각해봐. 그 말했잖아. 저 쉽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힌트. 이번 문제는 이게 지금 나와 있어. 이게 지금 나와 있어. 뭐 하면 돼? 결론적으로 이 파란 색깔 있죠? 이거를요. 전부 다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fx 이용해서. 자, 저는 지금부터 실제로 뭐 할 거냐면 요 위에 있는 파란 색깔 식을 전부 다 4를 붙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x에다가 1 더하기 h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f1은 x에 1 넣으시면 되고요. 플러스 h 곱하기 자, f 프라임이니까 미분한 게 할까요? 이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1 플러스 세타 h란 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으면 이 문제는 아마 풀었거나 혹은 굉장히 많이 따라갔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막 이 두 번째 식을 막 어떻게 바꿔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 건데 그게 아마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끝을 낼 건지 잘 보세요. 자, 얘를 그냥 전개할 건데, 자, 전개해 볼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3제곱 공식을 배웠거든?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 3제곱도 가끔 전개할 일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게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이제 1학년 때 배우시겠지만, 자, 3제곱의 원래 뜻이 뭐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얘네들을 각각 한 땀 한 땀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3h고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1 플러스 2 세타 h 플러스 세타 제곱 h 제곱입니다. 이 3h를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분배하시면요. 이렇게 6 세타 h 제곱 플러스 3 세타 제곱 h 3제곱 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전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한번 식을 좀 정리해 보자라는 거야. 자,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꽤 많은 것들이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양쪽을 한번 h제곱으로 나눠 보시면요. 요것도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3세타 더하기 3세타 제곱 h.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양쪽 식을 h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쪽으로 또 이항을 해서 몰빵해 보시면 3h 세타 제곱 더하기 6 세타 마이너스 h 빼기 3은 0이다. 자,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세타는, 이 세타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시 2랩에도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 아세요? 얘는 지금 1랩에도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즉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시는 친구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세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해 공식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c 요렇게.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자리야. 요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필요한 자리가 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여기다가 넣으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극한 문제예요. 아마도 유리화 문제로 보입니다. 그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이제 여기 있는 조건을 잘 이용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 H에 몇 개를 넣어 보신다면 세타가 0과 1 사이가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르신 다음에 저기다가 대입해서 마무리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리하자면 생각보다 쉽다라는 게 이런 말이었어. 물론 중간중간에 뭐 전개하는 거라던가 여기서 뭐 2차 방정식을 쓰는 거, 근해 공식을 쓰는 거는 사실 그냥 이제 고2니까 이 정도는 쉽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거고, 어쨌든 쉽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대입을 해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세타는 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한번 20초 정도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오늘 나머지 시간도 RPM 가서 어려운 건 다 도와드릴게요. 나머지는 너네가 해봐. 알겠지? 자, 그럼 요거를 자, 여기다가 이제 타이머 잴 테니까 정리 끝난 친구는 쉬세요. 자유롭게.
1분 시작할게요. 자, 자리에 계신지 또 확인도 할 겸 오늘의 마지막 출석 체크입니다. 자, 확인할게요. 이제 1시간도 안 남았거든. 자,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RPM 펴보시겠어요? RPM. 저희가 이번에는 RPM에 가서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51쪽부터 아마 숙제가 나가겠죠? 그래서 51쪽부터가 아마 숙제로 나갈 것 같은데, 자,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20번 문제입니다. 자, 쉬는 시간에 푹 쉬셨나요? 320번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320번. 자, 이거는 뭐 시간을 한 1분 40초만 드릴게요. 사실 얘는 저기 뭐 뒤에 실력업 이런 내용은 아닌데,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1분 40초 드렸는데, 자, 이번 문제는 자, 옳은 곳만 골라봐라. 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이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자, 이건 혹시 풀어봤나, 이번에? 니은 디귿? 얘랑 니은 디귿. 자, 다른 친구들 다 나오셨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한번 10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경우는 자, 오른쪽에 fx가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gx는 이렇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자, 한번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F1, F3은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1은 0이고 F3은 0입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여기 있는 이제 G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자, 먼저 G라는 친구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 G2는 2F2거든요. 근데 F2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하시면 마이너스 4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다? 여기 있는 프라임, G 프라임입니다. 자, 한번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실 건데요. 일종의 곱셈 미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세 개만 알아보면 끝나겠네요. 자, 먼저 G 프라임 1부터 x에다가 1 넣어 보시면요. f1 더하기 f 프라임 1이고요. G 프라임 2는요. x에다가 2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G 프라임 3은요. x에다가 3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신 다음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G 프라임 1은요. 자, F1은 위에 보시면 0이고요. F 프라임 1은 이 그래프상에서 뭘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있잖아. 즉, 요게 요런 모양이니까 얘가 뭔진 몰라도 음수야. 즉, 결과적으로 G 프라임 1이 뭔지는 몰라도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문제는 정확한 값은 몰라도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고로 기억 같은 경우는 0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돼야겠죠. G 프라임 2 보겠습니다. 자, F2는요. 자, F2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위에 G 프라임 0은 나와 있네요. G 프라임 2가 0이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즉,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니까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맞네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자, G 프라임 3은 F3. 요게 0이고요. 자, F 프라임 3은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G 프라임 상도 양수입니다. 고로 0 더하기 양수는 양수가 맞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다? 니은 디귿이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좀 평이한데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아까 좀 어려운 거 풀다가 이런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다음 장은 그냥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장에 있는 실력업. 자, 실력업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내용이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래요. 특히 이렇게 기억나, 뭐, 무한대, 0, 이런 거 주면 이제 특히 무한대에서 먼저 봐야 되죠. 다항함수거든요. 뭐, 차수를 추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설명한 적 있잖아요. 이 문제는 좀 풀만 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33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시겠어요? 자, 얘는 시간 2분 20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세 번째 문장에 fx 플러스 2는 fx다. 저게 일종의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주기 함수, 주기 반복되는 게 있다.